누군가의 아침은 고요한 마당에서 시작됩니다. 고양이가 한쪽에서 기지개를 켜고 텃밭에는 오늘 먹을 채소가 푸릇하게 자랍니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가 천천히 열립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아침은 슬리퍼를 끌고 약국에 다녀오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옆 건물 병원에 들러 혈압을 재고 1층 카페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사서 돌아옵니다. 바쁘지 않지만 필요한 것들이 모두 손 닿는 거리에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예쁜 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쉬운 집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편리함과 안전함이 매일을 지탱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디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언젠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시골 마당 있는 집에서 여유롭게 보내는 아침을, 텃밭에 물을 주고 마당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처음에는 그 모습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집에서 살아본 많은 사람들이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도시로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마당이 넓어서일까요? 공기가 너무 맑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훨씬 단순하고 매우 현실적입니다. 전원주택은 팔기가 어렵습니다. 살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3억을 들여 지은 집이 1억 5천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불편해져 도시로 나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으면 발이 묶입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상황. 그것은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집은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름이면 벌레와 잡초, 가을이면 낙엽, 겨울이면 쌓이는 눈과 고장난 보일러까지 모두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갑자기 아프면 병원까지 차로 40분. 버스는 하루 몇 대 없고 골든타임은 이미지 속 단어로만 남습니다. 이웃과의 거리도 멉니다. 창문을 열어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고 며칠을 말 한마디 없이 지내게 되는 날이 많습니다. 손주가 자주 온다던 약속도 멀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점점 끊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 대신 계단 없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덜 아프고 덜 외롭고 원할 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병원, 약국, 버스 정류장이 도보 몇 분 거리에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어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집은 작지만 관리가 쉽고 필요하면 매매나 임대도 간단합니다. 이 집들은 눈에 띄게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정말 잘 골랐다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집을 선택해야 마지막까지 삶이 가벼워지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사람들은 전원주택 대신 도심 속의 계단 없는 집을 고르는지, 그리고 그곳으로 옮기는 가장 좋은 시기와 방법까지. 혹시 지금, 이제는 시골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지막 집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날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꿈꿉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내 손으로 가꾼 텃밭에서 채소를 따는 삶을. 계절마다 꽃이 피고 여유롭게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하지만 그 낭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름이 오면 마당 가득 잡초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납니다. 햇볕이 쨍쨍한 날이면 하루만 방치해도 무릎 높이까지 풀밭이 됩니다. 풀을 베다 보면 등에 땀이 줄줄 흐르고 벌레와 모기가 끊임없이 달려듭니다. 개미, 거미, 진드기까지 집안 곳곳으로 파고듭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현관 앞과 진입로가 눈으로 막혀 있습니다. 삽을 들고 치우지 않으면 미끄러져 다칠 위험이 있고 지붕 위에 쌓인 눈은 녹으며 물이 새게 합니다. 그 와중에 보일러라도 고장나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도시에선 전화 한 통이면 끝나지만 전원주택에선 직접 수리기사를 찾아야 합니다. 날씨가 나쁘면 아예 오지 못해 하루를 추위 속에서 버티기도 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아파도 병원까지 차로 40분 이상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차를 불러도 도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동네에 작은 의원이 있더라도 정밀 검사나 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은 멀리 있습니다. 그 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거리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멉니다. 창문을 열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주치는 일은 한 달에 몇 번뿐입니다.
도시에선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라도 나누지만 여기서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고 웃으며 안부를 묻는 이도 없습니다. 고요함이 길어지면 평화가 아니라 외로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자녀들이 주말마다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은 뜸해집니다. 길이 멀고 불편하니 한 달, 두 달씩 얼굴을 못 보는 일이 늘어납니다. 손주와의 추억을 기대하며 선택한 집이 어느새 혼자 지내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이 집을 팔고 다시 도시로 가고 싶어질 때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립니다. 전원주택은 매수자가 적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보다 팔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3억을 들여 지은 집이 1억 5천에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물은 쌓이고 가격은 떨어집니다. 심지어 중개인에게서 그냥 임대를 놓으시죠라는 말까지 듣지만 임차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한때 꿈이던 집이 어느 날부터는 하루도 쉴 수 없는 현장이 됩니다. 몸이 건강하고 체력이 충분할 때는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일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바꿉니다. 전원주택 대신 계단 없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로 향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덜 아프고 덜 외롭고 원할 때 나갈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단이 없는 집은 나이가 들수록 절대적인 장점이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계단은 고통이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 이동이 훨씬 편하고 짐을 나르거나 외출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생활과 의료 인프라가 가까운 것도 큰 장점입니다. 시장, 병원, 약국,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약 하나를 사러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기 훨씬 수월합니다. 집이 작더라도 관리가 쉽고 불필요한 공간이 없어 체력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방이 많아 청소할 일만 늘어나는 큰 집보다 필요한 만큼의 공간이 있는 집이 오히려 삶을 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필요하면 매매나 임대가 쉽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상황에 맞춰 거처를 바꿀 수 있다는 건 큰 안정감을 줍니다.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집, 이것이야말로 노후의 자유입니다. 예쁜 집보다 나갈 수 있는 집이 노후를 지킵니다. 집을 고를 때 많은 사람들은 가격, 학군, 투자 가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기준은 크게 바뀝니다.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건 숫자로 매길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과 도움이 닿는 거리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얼굴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걸어서 닿는 거리에 있습니까? 슈퍼 주인, 경비 아저씨, 공원 벤치에서 마주치는 이유처럼 이름을 몰라도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나요? 이 작고 사소한 연결이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좋은 동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반복적인 접촉이 가능해야 합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 점심에 동네 슈퍼에서 계산을 해주는 직원, 저녁 산책길에 공원 쉼터에서 만나는 얼굴.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시선이 오가고 인사가 오가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런 반복이 쌓이면 서로 이름을 몰라도 정서적인 안전망이 형성됩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됩니다. 둘째, 느슨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깊이 얽혀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엔 연결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같은 단지 주민 단톡방에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가벼운 취미 모임에 나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친밀함과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오래 지속되는 비결입니다. 셋째, 생활과 응급동선이 촘촘해야 합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시장, 병원, 약국, 공원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는 동네는 삶의 질이 안정적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져도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외곽에 고립된 시설은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깨끗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이 쌓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연결도 있습니다.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투하거나 감정을 통제하려는 관계, 험담이 오가는 집단은 정서적 소진을 유발합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와 부담이 커집니다. 가장 좋은 거리는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럽고 멀리 하기엔 아쉬운 정도입니다.
서로의 생활권이 겹치지만 필요 이상 얽히지 않는 관계가 가장 건강합니다. 좋은 동네를 고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침, 낮, 저녁 시간대를 나누어 3번 걸어보는 것입니다. 아침엔 출근길과 통학길 분위기를 보고, 낮엔 가게와 시설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저녁엔 조도와 치안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걷는 동안 몇 명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게 되는지, 그 안에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복지관, 주민센터, 약국, 중형병원, 장을 볼 수 있는 곳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자동차나 대중교통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반경이 결국 나의 활동 범위가 되고 안전망이 됩니다. 사람과 루틴이 있는 곳은 집의 형태보다도 노후의 삶을 더 깊게 결정합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과의 짧은 인사, 동네 구석구석을 걷는 습관, 필요한 것이 모두 가까이 있는 동네. 이런 곳이 진짜 사라지는 집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고를 때 가장 먼저 평수를 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로도를 줄이는 설계입니다. 넓어도 불편한 집이 있고 작아도 편안한 집이 있습니다. 노후의 집은 작아도 편하면 큰 집입니다. 첫째, 채광입니다. 하루 중 햇볕이 드는 시간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침실이나 거실 중 최소한 곳은 하루 2~3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야 합니다. 아침 햇살이 침대 끝에 닿는 순간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기분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와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실 수 있다면 그 공간은 이미 평수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둘째, 욕실 안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욕실입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 낮은 문턱, 잘 잡히는 손잡이는 필수입니다. 침실에서 욕실까지의 거리가 짧을수록 좋습니다. 밤에 잠깐 화장실을 갈 때 긴 복도를 지나야 한다면 그만큼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침실 옆에 욕실이 있으면 이동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셋째, 짧은 생활 동선입니다. 거실, 주방, 침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앉았다가 쉬고 다시 움직이는 루프 구조가 중요합니다. 동선이 길면 하루 동안의 이동만으로도 피로가 쌓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시러 주방에 가는 길이 멀지 않고 거실에서 침실로 가는 길이 단순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 동선을 압축하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넷째, 소형 식탁 자리입니다. 앉아서 먹는 습관은 생활 리듬을 지킵니다. 부엌 한쪽에 작은 식탁이 있어도 식사 시간을 갖고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하루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TV 앞에서 간단히 먹는 식사는 편할 수 있지만 하루 3번의 식사 자리를 지키는 것은 건강과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과소평면의 함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작은 집이라도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설계가 중요합니다. 벽과 가구로 동선을 막아버리는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작아서 갇히는 구조는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어야 하는 노후 생활에 불편을 줍니다. 대신 시선이 트이고 창문이 넓고 필요한 공간만 남긴 작아도 사라지는 구조를 선택하세요. 이 모든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집을 보러 갈 때 가구 배치도를 먼저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와 소파, 식탁, 그리고 햇볕이 드는 창의 위치를 미리 상상해 보십시오. 욕실까지의 거리, 주방과 거실의 연결, 앉을 자리와 쉬는 자리의 위치를 체크하세요. 그렇게 하면 집이 주는 편안함이 한눈에 보입니다. 평수가 크다고 반드시 좋은 집이 아닙니다. 오히려 넓은 공간이 관리와 이동의 피로를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지만 햇빛이 잘 들고 동선이 짧고 안전하게 설계된 집은 하루를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노후의 집은 평수보다 피로도를 줄이는 설계가 우선입니다. 앉을 자리, 햇볕 드는 창, 짧은 화장실 거리. 이 3가지만 확보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편안한 집은 넓이가 아니라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노후 주거를 고민할 때 막연한 희망이나 이상만으로는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비교하고 신청하고 답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4가지 옵션을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버타운 민 간 공공. 실버타운은 상시 간호, 식사, 응급 대응, 그리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외로움, 건강, 생활의 균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이 큽니다. 하지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응급 대응 체계와 연계 병원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홍보 자료에만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 입주민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월 비용입니다. 민간 실버타운은 대체로 고가이고 공공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생활권입니다. 시설 내부만 좋은데 외부 인프라가 부족하면 장기 거주가 불편합니다. 넷째, 운영 주체의 신뢰성입니다. 경영난이나 운영 불안 사례가 있었던 곳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입소금 선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곳, 외곽의 고립형 시설, 운영 이력이 불안한 곳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장기적으로 위험 요소가 됩니다. 공공임대의 LH 고령자 맞춤 임대. 공공임대주택, 특히 LH 고령자 맞춤 임대는 무주택, 연령,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전 손잡이, 응급 호출 장치 등 구조적 안전이 잘 갖춰져 있고 의료복지 시설이 가까운 입지가 많습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나 지자체 복지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집 공고가 자주 뜨지 않으니 미리 알림을 설정해두고 공고가 나오면 바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면 받는 집이지만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 제도이기에 정보 습득이 핵심입니다. 자녀와의 거리 전략. 많은 사람들이 자녀와 함께 살거나 아주 가까운 거리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경험상 가치보다 가까이가 더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돌봄 호출과 정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생활 습관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를 분리하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서 계산 기준이 분리되어 복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점과 심리적 독립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증부 월세 소형 전세 활용. 전세만 고집하지 말고 보증부 월세까지 열어두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생활권이 좋은 빌라나 다세대 주택 중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부담을 줄이면서 원하는 입지의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특히 원하는 지역에서 전세 물량이 적을 때 유용합니다. 예산 안에서 입지와 구조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제도, 거리, 구조를 내 편으로 만들면 비용보다 마음의 여유가 먼저 늘어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씩 점검하고 직접 발로 다니며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시작입니다. 노후 주거를 결정할 때 언제 옮길까는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너무 늦으면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너무 서두르면 안정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나쁜 타이밍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첫째, 이미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도움망이 무너지기 쉽고 이사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둘째, 자녀가 독립한 직후입니다. 상실감이 큰 시기에 충동적으로 축소 이사를 하면 금세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감정이 폭발한 직후입니다. 이사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공간 변화로 덮으려 하면 정작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도움이 필요해지기 직전, 건강하고 마음이 안정됐을 때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충분히 탐색한 뒤 옮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제 실행을 위한 4주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1주차 기준 세우기. 도보 10분 안에 병원, 약국, 복지관, 장보기, 교통이 있는지를 체크리스트로 작성합니다. 집 안에서는 채광, 욕실 안전, 생활 동선, 식탁 자리, 수납 공간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예산 프레임을 전세와 보증부 월세 중에서 확정합니다. 2주차 후보 동네 3곳 답사. 아침, 오후, 밤 3번 걸어보며 분위기를 느껴봅니다. 엘리베이터 상태, 경비 시스템, 공용 공간, 단지 커뮤니티의 활발함을 살핍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경로당 프로그램이 실제 운영되는지도 확인합니다. 3주차 매물 스크리닝과 제도 확인. 저층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을 우선으로 하며 과소평면은 제외합니다. LH나 지자체의 모집 공고 알림을 설정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4주차 체험 거주 또는 단기 계약 테스트. 3개월 단기 월세나 위클리 스테이를 통해
해당 지역과 집에서의 생활 루틴이 나와 맞는지 시험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장기 거주 결정을 훨씬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째, 내가 쓰러지면 누가 오기 쉬운가? 둘째, 내일 아침 어디로 걸어 나갈 수 있는가? 셋째,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집은 벽으로 만들지만 삶은 루틴으로 완성됩니다. 노후의 자유는 지금 만든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 첫 발을 떼보는 건 어떨까요? 노후 주거의 선택은 단순히 집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무대를 바꾸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라는 막연한 시점을 마음속에 두지만 그 시점이 너무 늦으면 준비할 여유가 사라지고 너무 빠르면 아직 누릴 수 있는 현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타이밍과 실행 로드맵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불안을 줄이고 확신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집이란 다른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광고 속 화려한 시설보다 매일 아침 문을 열었을 때의 공기,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게와 사람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길이 진짜 자산입니다. 혹시 아직도 조금만 더 있다가라는 생각으로 미루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이사와 준비 없는 이사의 차이는 남은 시간을 누리는 방식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집은 당신을 지켜주는 벽이지만 그 벽 안에서 어떤 하루를 보낼지는 오늘의 선택이 만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그 길이 곧 당신이 원하는 노후의 자유와 안정을 향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